자, 오늘은 이제 31차시 교과서 114에서 119 쪽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저번에 서술이랑 선생님이 알려준 거 다 나왔잖아요. 너 그랬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단원이 바뀐 중대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세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진 중단원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해서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중단원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인데, 요 소단원이 뭐하고 좀 유사하냐 하면 그 전기장 있었던 단원 있죠. 전기력하고 전기장, 그 부분하고 유사하게 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기력 단원하고 요 단원하고 요 두 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의 교과서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과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 중단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기력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자기력선은 그 패러데이가 고안한 방식으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은 일단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그려야 됩니다. N극과 S극의 색깔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그 일상적으로 자석을 만들 때 N극은 빨간색, S극은 파란색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되도록 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요, 단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규칙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석 내부에서는 거꾸로 S극에서 N극을 향해야지 이게 쭉 패곡선을 그리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원래 N극과 S극은 예전부터 다 쓰이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요 두 개만으로 요 패곡선의 방향을 표현하는 게 불완전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돌릴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안쪽에서는 이제 이어져야 되니까 거꾸로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로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센 거고요.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제가 적는 요 문장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 아니죠. 나침반.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틀린 게 몇 개 없어가지고 기억이 나거든요. 나침반. 나중에 혹시 물리 선택반 이름을 따로 만들어 하면 저는 나침반으로 하려고. 새싹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하다.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쓰일 겁니다.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요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이라는 거는 결국에 자석이에요. 자석. 그러니까 자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놔두었을 때 그 자석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석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석은 N극과
N극이 자기장과 나란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설명할 건데, 우선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요런 거 본 적 있죠? 요 모양은 뭐냐면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화살이 휘어졌네.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요 앞에서 본 게 요 모습이에요. 화살 촉이 보이는 거. 그래서 요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요걸 뒤에서 바라보면은 화살 깃이 보이겠죠? 여기 이제 화살 깃이 보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화살이 이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이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거 거꾸로 그린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공식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를 이제 요 단원에서는 쓸 겁니다.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제가 오른손을 미리 여기 해놨네요. 오른손을 항상 써야 됩니다. 자, 오른손 중에서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어요.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둘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지금 직선 형태잖아요. 그럼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고 도선을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쌉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요 전류 주위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에서는 요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요 도선 앞쪽에는 요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저 건너편에서는 왼쪽 방향이 될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건 감싸는 방향이니까 요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그 자기장의 크기는 일단 자기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전기장하고 다르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반비례합니다. 그 앞에 상수가 붙는데, 이거는 그 쿨롱 상수하고는 다른 상수입니다. 모양은 똑같이 K로 쓰는데 쿨롱 상수는 아니고 다른 상수입니다. 단위는 대문자 T라고 쓰고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그 테슬라가 아니에요. 다른 테슬라입니다. 왜? 아쉽대요. 뭐 주식 샀었어? 아니 뭐야, 준혁이가 아쉽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모르고 있어? 지금 떨어져. 아니 내가 요즘 주식 하나 찍었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원형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보면 직선 전류입니다. 직선 전류. 따라서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고 감싸보면은 왜? 감싸보면은 얘나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이 오른손의 엄지를 계속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팔이 꼬일 겁니다. 진짜 맞잖아, 봐봐. 이게 팔이 꼬이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요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요 바깥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요 전류 방향으로 감아요. 전류 방향으로 감으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 있죠? 그 방향이 바로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으면 엄지가 향하는 쪽이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고요. 그 엄지가 향하는 쪽이 마치 자석의 N극이 되는 것처럼 되는 자석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솔레노이드 할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크기는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크기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원인인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이때 반지름이 결국에 전류와의 거리죠.
그거에 반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붙는데 아까 직선 전류 주변의 자기장 공식하고는 다른 상수가 들어갑니다. 상수가 다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센스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K하고 K 프라임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K 프라임. 아니 K가 클 것 같습니다. K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 거리가 R로 똑같을 때 이 지점하고 이 지점 중에서 누가 자기장이 더 센지를 상상해 보면 되는데 지현아. 예. 미안해. 미안해. 감이 그렇게 없냐? 미안해. 아 예. 예. K 프라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똑같을 때 보세요. 요 전류하고 거리는 R이지만 요 전류하고의 거리는 R보다 멀어지죠. 예. 근데 여기는 모든 전류하고의 거리가 전부 다 R입니다. 그래서 전류하고의 평균적인 거리가 얘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K 프라임이 K보다 파인가 2파인가 한테 곱한 것만큼 딱 더 큽니다. 원줄만큼 곱한 만큼. 왜 그런지는 한번 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하다가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요. 알 듯 모를 듯 약간 이런 상황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된대요. 예, 성장할 수 없대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춰가지고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면 끝까지 생각해가지고 알아내서 보도록 하십시오. 아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근데 농담이 아니고 예전에 교수님 중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수업 시간에 서울대생하고 비서울대생하고 처음에 입학할 때 능력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대요.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데 졸업할 때는 서울대 출신 학생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상태로 졸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서울대생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서울대생인데 이걸 못 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쨌든가 풀어낸대요. 알 때까지. 근데 이제 서울대가 아닌 학생들은 또 다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뭐 못 풀 수도 있지. 이게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야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대체로 이제 이러한 과정이 쌓이다 보면 졸업할 때 이제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중에서도 이제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비서울대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낸대라는 게 있어야 된대. 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반복해야지 이제 성장이 된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근데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너무 심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좀 미련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약간 그런 눈도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모든 것에 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 자기가 뛰어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빠른 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오늘 하는 수업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새로운 건 아니고 요 원형 전류가 여러 개 겹친 겁니다. 원형 전류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솔레노이드 내부입니다. 예. 여기다가 내부라고 적어놓을까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가장 세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여기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그게 어느 방향이냐 하면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방향이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어디에서나 똑같고요.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 중에서 가장 센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전류가 원인이니까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에 비례하고요. 또 비례상수가 붙는데 역시 직선 전류일 때랑 또 원형 전류일 때랑 또 달라요. 예, 그래서 K2'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길이당 감은 횟수에 비례합니다. 요 괄호한 값을 줄여서 스몰 n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풀어서 기억하는 것을 좀 권장합니다. 요 L은 뭐냐면 도선이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고요. 요 N은 감은 횟수입니다. 지금은 5번 감겨 있으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분의 N은 결국에 그 도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요, 이게 균일하려면 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긴 경우여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대학교 한 2학년에 3학년쯤 되면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은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전자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대 자석과 유사한 자석이 됩니다. 이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자 자석으로 치면은 무슨 극의 방향이라 했어요? N극이라 했죠. 왜냐하면 N이 넘버 원의 첫 글자여서 N. 아 나간다. 그것도 괜찮네. 쏙 들어온다. 그거 어디서 나왔어? 어디 학원에서 가르쳐줬어? 에이스. 에이스 과학학원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걸 제가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N이 나간다, S가 쏙 들어간다. 그거 나쁘지 않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예. 화장실 나간다. 예. 나중에 쏙 들어와야 돼. 왜? 근데요. 이거요.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관계 있는 방향 요 방향이고 전류가 요 방향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닌데. 이거는 명확한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봐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반대면은 전부 다 반대가 되지 방향이. 이제 했어요. 지금 이거 걸어놨다 이거. 그러니까요. 되겠구나. 그려져 있지. 예. 그래. 계속 맞으면 아파. 꺼도 돼. 야 이제 진행해도 되겠네요. 진행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준영이 뭐 괜찮아. 눈 뜨고 자잖아.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요 내부에서는 이게 쭉 이어지니까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이 왼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을 향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요 그림을요 이제 자기력선을 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비슷하게 그려져요. 자, 요 그림 중에서 자기력선이 제일 촘촘한 곳이 결국 요 내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 내부에서 자기력선이 가장 촘촘해서 자기장이 제일 세고요. 요 내부에서는 거의 균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내가 물어볼게요. 대부분 틀리는데요. 자, 요 내부에다가 나침반을 놔요.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향할까요? 오른쪽을 향할까요? 돌아요. 오른쪽이니까 물어보시죠. 계속 돌아요. 계속 돈다고? 네. 돌았네. N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갑니다. 예.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까먹지 마라 그랬죠. 자기장의 방향하고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예외 없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요 내부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어디를 향할까요? 왼쪽. 예, 왼쪽을 향합니다. 나침반에 N극을 놓으면 자기장 방향으로 향합니다. 준협이 없을 때 설명한 거니까 이걸 나중에 시험 문제 낼까? 네. 여기도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S극이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 방향을 향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솔레노이드 중심을 잇는 요 직선상에 나침반을 어디에 놓아도 나침반의 N극은 전부 다 같은 방향, 왼쪽을 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놓으면 나침반 어디나 향하겠노? 나침반 N극이 오른쪽을 향하겠죠. 여기는. 아까는 향한다면서요. 아니 여기 봐봐. 여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요 방향이 되잖아. 자기장의 방향하고 나란히 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요거는 그 직접 실험은 그 못 해보고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것도 그렇고 일주일에 2시간은 이게 다 해보고 지나갈 수는 없어 실험. 자 보면 이거 실험을 할 때 제가 약간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결국에 요 나침반이 있는 공간에서 요쪽 아니면 요쪽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지구 자기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그거와 수직인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 되게 실험 기구를 세팅을 해야 돼요. 지금 전류를 흘리지 않을 때였는데요. 자기장이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전류를 흘리면요. 자기장 N극 이쪽을 향하죠. 그 말은 지금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냐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를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상하늘 방향을 보면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고 지구 자기장 방향이니까 합성 자기장이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회전을 합니다. 이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보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 여기서는 이쪽 아니면 이쪽 방향이고요. 여기서도 이쪽 아니면 이쪽 방향이니까 지구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 되게끔 세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회전시켜 보면요. 역시 전류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면 요렇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자기장은 이제 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여기는 지금 반대로 휘었죠. 반대로 휘었고 여기는 딱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 중심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나침반의 바늘이 더 확실하게 잘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보십시오. 얘가 제일 반응이 확실해요. 여기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잘 보이는 게 요거예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요건 미리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플러스 전극에 연결한 거거든요.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흐를 겁니다. 이쪽 뒤쪽 편에서 요렇게 흐르고 여기는 요렇게 흐르고 전류가 요렇게 흐르니까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엄지가 어느 쪽을 향합니까? 오른쪽을 향하죠. 뭐 누구 기준으로도 오른쪽이지? 무슨 소리야?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과 나란하니까 지구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게끔 세팅을 한 겁니다. 나침반 N극이 이제 아래쪽을 향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 녀석들은 전부 다 요 방향으로 돌겠죠? 얘는 어느 방향을 돌겠노? 반대 방향을 돌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심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니까 중심에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나머지 쪽이 좀 약하게 반응을 하고 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중심에서 확 돌아가죠. 내부에서.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같은 방향인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저기 눈을 그러니까 여러 번 보여주잖아 다시. 같은 방향으로 돌죠. 이거 전부 다.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얘가 제일 반응을 좀 잘하고 내부가 자기장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데 거기서 나오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자석, 스피커, 자기 부상 열차, 자기 공명 영상 장치, 하드디스크, 톡가막 나오는데 이게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전자석이 들어가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전자석은 다름이 아니라 이 솔레노이드예요. 좀 전에 한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제 자석인 상태가 사라지고. 근데 사실은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요 철심이 자화되어 가지고 약간 자기장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를 때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흐르지 않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약해지고 해서 거의 있고 없고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철심이 없는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전류가 흐를 때만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기장이 없고 이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요 코일하고 여기 연구 자석이 있어요. 요 사이에 얘가 전류가 흐르면 잡아당기거나 밀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고 요 상태로 되어서 얘가 계속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요 앞에 있는 진동판을 진동시켜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기 공면 영상 장치의 요 자기가 결국에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속 내부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공명시켜서 그 반응을 살펴보는 영상 장치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직 젊어가지고 여기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무릎에 연고판이 파열돼가지고 한번 찍으러 들어가 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헤드셋을 줘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그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수면 마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눈 뜨면 왜 안 돼요? 눈도 되는데. 아니 그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 아,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 그 생각보다 시끄럽더라고요, 진짜. 오래 걸리고. 자, 하드 디스크는 요 헤드 부분이 역시 코일이 들어 있어서 전류를 흘려서 얘가 일종의 순간적으로 자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플래터를 자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흔적이 남는 거니까 이게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 토카막은 뭐냐면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핵융합로의 온도가 1억 도씨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억 도씨면은 안 녹는 물질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근데 그 정도 온도 되면 전부 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요, 자기장이 요 화살표 방향으로 있으면 요 전하를 띤 입자들은 요 화살표를 따라서 나선 형태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자들이 토카막 내부하고 접촉을 안 하게 되니까 뭐 녹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요 입자들을 제어하는, 그래서 가두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강력한 전자석이 필요합니다. 요런데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도록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다. 그림 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자석의 N극은 북서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구자기장은요, 요 방향이에요. 북쪽 방향.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 되면 나침반의 N극이 북서쪽을 향하겠습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이 되면, 그죠? 그걸 BI라고 할게요. 서쪽이 되면 요 두 개의 합성 자기장 방향이 북서쪽이 되어가지고 요 방향으로 자기장의 N극이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이 되려면 요 위에 있는 도선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어? 네, 북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단자 A는 플러스 극이 돼야 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T1일 때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이다. 맞죠? 그 다음에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 A는 플러스 극이 되겠고요. 자,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T2일 때 T1일 때 비교해보니까 전류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T1일 때하고 T2일 때를 제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요, 일단 지구 자기장은 북쪽으로 똑같죠. 똑같은 크기의 지구 자기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지구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T1일 때가 요만큼이면 이걸 B1이라고 할까요? T1일 때가 요만큼이면 T2일 때는 그거의 2배가 됩니다.
이걸 B2라고 할게요. 전류가 2배가 되니까. 그럼 합성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은 요 화살표에 꼬랑지를 붙여놓고 요 대각선으로 끊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 화살표를 머리하고 꼬랑지를 이렇게 이어 붙이는 방법이 있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꼬랑지가 여기 붙으니까 요래 그래서 맨 머리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게 벡터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얘를 옮겨가지고 여기로 붙여도 돼요. 그러면 요래니까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벡터의 합성입니다. 사실 그렇게 붙인 다음에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북쪽과 이루는 각은 얘랑 얘죠. 비교해 보면 이제 T2일 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기니 D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자, 이건 조심해야 돼요. 뜨거! 따끈따끈한 정렬 문제입니다. 자, 2022년 11월 수능 18번 문제고요. 18번. 18. 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와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C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C와 D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자, 이 같은 세기의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도 I1이 흐르고 D에도 I1이 흐릅니다. 방향은 같은지 다른지 모릅니다. 지금 일단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른다. 요거는 정보가 다 있네요.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색깔로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C에 흐르는 전류 요 I1 있죠. 요 I1에 의한 요 P점의 자기장이 일단 방향은 모르겠는데 크기가 B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는 A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A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요 단서로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선 요 첫 번째 줄을 보니까 그 A에 의한 전류가 0일 때 요 지점에서의 나머지 C, D, B에 의한 자기장이 합쳤을 때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최대한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요 방향이 알 수 있죠. 지금 오른손의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흐르는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하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하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다 합쳐서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얘를 또 한번 봅시다. 얘를 보면 그 나머지 지금 요 세 개에 의한 자기장은 합쳐서 0이에요. 0인데 요 A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I0일 때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B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I0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결국에 B0라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얘도 I0잖아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요 D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얼마다? B0라는 것도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B0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B0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라고 합시다. 반대면은 얘에 의한 자기장과 얘에 의한 자기장 합쳐서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살아남으니까 그 세 개가 합쳐서 얘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하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이 같습니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요 녀석 두 개가 전류의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리의 비가 2대1이면은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B0일 때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2B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0, B0, 2B0 해서 합쳐서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과 이 전류의 방향까지 구해줘요. 이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돼야 되고 요 빨간색 전류는 이 방향이 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게 되겠죠.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억은 B0다. 그럼 따져봅시다. 요 기억은 저 A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I0일 텐데요. A 말고 나머지에 의한 자기장은 0이죠. 그러면 요 합성 자기장은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밖에 없어요. 그럼 B0겠죠. I0에서부터 D만큼 떨어진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였으니까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이 B0면서 방향이 어느 방향이겠어? 얘가 위쪽으로 흐를 때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느 방향이겠어? 얘는 아래쪽으로 I0 흐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겠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여기 구해놨죠. 노란색이죠. 어느 방향입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죠. 노란색 방향을 말하는 거죠. 자, 디귿 봅시다. P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바로 빨간색 요 X 표시한 요거죠. 요거는 2B0입니다. 2B0고 그 다음에 B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얼마입니까? B0죠. 그래서 크다뿐만 아니라 정확히 2배인 것까지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디해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여기도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보세요. 지금 전류가 4개나 흐르고 있잖아요. 그걸 조합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딱히 뭐 왕도는 없고 이런 건 이제 많이 풀어보고 감각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다음 시간에 전류주의 자기장뿐만 아니라 또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의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